It's a Monday kind of feeling on a Tuesday afternoon. I can hear Wednesday calling, but then Thursday comes too soon. And by Friday I'm ready for a Saturday affair. 'Cause on Sunday I'll be happy, the afternoon is here. It's a Monday kind of feeling on a Tuesday afternoon. I can hear Wednesday calling, but then Thursday 성능이나 가격, 출시 이런 걸 다 떠나서 현재 미러리스 중에서 가장 예쁜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니콘의 ZF인데요. 니콘의 명작 FM2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그냥 디자인만 봤을 때 예쁩니다. 사람들이 카메라가 예뻐야 잘 들고 다닌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저도 상업 현장이 아니라 가볍게 촬영을 나갈 때 캐논의 뭐 C50도 있을 거고 뭐 파나소닉의 뭐 S12, 소니의 알파7 마크5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니콘의 ZF로 먼저 마음이 가고 손이 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진의 결과물을 떠나서 여기에 있는 수동 다이얼을 가지고 조작을 하고 사진을 촬영을 하면 촬영을 하는 것도 재밌겠지만 단순히 카메라를 만지는 거에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니콘의 ZF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카메라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영상 부분에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영상이 안 된다, 영상 스펙이 좋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카메라를 들었을 때는 영상보다는 사진에 조금 집중을 하고 싶은 디자인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딱 봤을 때 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싶으세요? 영상을 찍고 싶으세요? 당연히 사진 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영상 스펙 말씀드리자면 여느 니콘 카메라처럼 풀프레임 센서에 4K까지 다 지원을 합니다. 다만 4K 60프레임에서 크롭이 있긴 하겠지만 4K 30프레임 기준에서는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뭐 Z8이나 이런 카메라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오라이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영상 전용 기기로 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사진 쪽으로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영상보다는 사진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분들, 조금 필름틱한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 카메라의 디자인이 중요하신 분들, 그리고 로우보다는 보정을 하지 않는 JPG 머신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 카메라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콘 ZF는 풀프레임 약 2450만 화소의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스펙적으로 봤을 때는 연사가 미친듯이 빠르거나 완전한 고화소이거나 사용하는 환경이 특정되어 있는 라인업이 아니라 예쁜 카메라를 쓰지만 결과물만큼은 보장하겠다 이런 느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얼에서도 보이지만 사진, 영상, 흑백 모드를 넣어둔 것처럼 7, 80년대의 니콘 카메라의 조작을 비슷하게 느낄 수 있고, 흑백은 보정 단계에서도 충분히 만질 수 있는 영역이긴 하겠지만 ZF는 촬영하는 그 순간의 결정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형태의 스냅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콘 이미징 클라우드를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색감과 펌업을 통해서 또 그레인 작업까지 모두 후보정에서 작업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을 기록하는 데 중점이 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가볍게 나갈 때 이 카메라를 선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외형은 굉장히 레트로스럽고 수동스러운 디자인인데 상단에 모드 다이얼이 있고요. ISO와 셔터는 다이얼로 수동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 딱딱 움직여서 하는 게 느긋하고 매력이 있더라고요. 무조건 이 다이얼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ISO는 C, 셔터에서는 3분의 1 스텝으로 가면 락이 걸리면서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요. 그때는 다이얼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급할 때는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평소에는 그대로 수동으로 사용을 합니다. 동영상 버튼은 작게 붙어 있는 걸로 봐서 사진에 조금 더 집중한 모습이고요. LCD 쪽을 보면 플래그십 라인에 비해서는 좀 간소화된 버튼들이 보입니다. 충전 포트 지원하고요. 마이크로 HDMI인데 모니터를 쓸 것 같지는 않아서 단점으로 작용되진 않았고요. 신기한 포인트는 듀얼 슬롯이긴 하나는 SD카드, 하나는 마이크로 SD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마이크로 SD로도 그래도 촬영할 수 있는 건 다 하는데 저도 SD 두 장이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또 외형이 플라스틱이 아닌 마그네슘 합금의 가죽도 꽤나 잘 어울리고 미끄럼 방지가 또 들어가 있고요. 프레임을 내가 실버나 블랙으로 들어갈 건지 가죽색을 6가지로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딱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선택이 가능한 ZF였습니다. 다이얼이나 셔터 버튼까지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쓴 게 느껴져서요. 성능은 또 어떨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F는 무난하게 잘 잡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피사체가 확실히 인식되는 상태에서는 AF를 놓치는 것 없이 곧 잘 잡습니다. 뒷모습에서 앞모습으로 전환될 때도 바로 IAF가 실현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니콘 ZF를 사용하면서 AF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주 간혹 AF를 한번 못 잡았을 때 좀 헤매이는 경향이 어느 정도는 있더라고요. 이처럼 물병으로 가려졌을 때 눈을 인식하기는 했는데 초점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이번 ZF 리뷰에서는 제가 40mm 렌즈만 사용했기 때문에 밝은 조리개에서 눈 초점이 안 맞는 사진들이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거의 80% 이상은 요즘 나오는 카메라처럼 피사체 인식이 확실한 상황에서는 문제없는 AF를 보여줬기 때문에 특정 구간 일부를 제외하고는 AF도 보시는 것처럼 트래킹이 잘 되는 수준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디자인이 예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디자인이 좀 예쁘거나 완전히 컴팩트한 바디들은 그립부, 그립감이 조금 떨어지기 마련인데 ZF도 마찬가지 이렇게 손으로 잡고 손가락을 걸 수는 없습니다. 오른쪽이 굉장히 밋밋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니워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이 L 플레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 부분에 튀어나온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랩 없이 사용하기에도 나쁘지 않고요. 오른쪽에 4분의 1인치 나사호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삼각대 플레이트를 고정을 해서 세로 촬영을 하면 니콘 카메라의 특징이 뭐냐, 사진을 찍을 때 세로 UI까지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니콘 ZF를 사용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L 플레이트는 무조건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L 플레이트나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카메라 스트랩을 좀 이용하면 약한 그립부를 좀 지켜내면서 촬영을 임할 수가 있습니다. 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 있고요. 그리고 가로로 조금 긴 형태를 하고 있으니까 이 카메라는 컴팩트함과는 거리가 조금 있지만 그립감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저는 니오 L 플레이트를 액세서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게 완전한 본체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들고 다니거나 이럴 때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사진에서의 DR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정노출 기준으로 촬영해서 한 스탑씩 어둡게 마이너스 5스탑까지 촬영한 원본이고요. 로우로 촬영해서 복원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화면으로는 크게 티가 안 나지만 루미트리 범위로 보면 마이너스 5스탑에서 안부나 디테일들이 늘어지는 걸 봤을 때 완벽한 복원은 아니었지만 노이즈 상태나 전반적으로 괜찮은 안부 DR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출 오버로 촬영해봤고요. 보정으로 복원을 해봤습니다. 플러스 4스탑부터는 색이 조금씩 변형이 되고 플러스 5스탑은 거의 모든 색이 날아가 살리기 어려운 수준으로 스틸 사진에서는 카메라 바디의 플래그십 수준 정도로 보여진다로 봐도 될 것 같고요. 고감도도 마찬가지 100, 200, 400 한 스탑씩 올려가면서 촬영을 했을 때 노이즈가 화면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구간은 약 1600 정도이고요. 심하지는 않습니다. 3200, 6400을 넘어 ISO 12800부터는 확실히 노이즈가 보이기 시작을 하지만 상용감도인 25600과 51200까지 갔을 때도 무너지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노이즈 사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ISO 3200 이하로 촬영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번 니콘 ZF 리뷰에서 가장 핵심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보셨던 사진은 니콘 이미징 레시피를 이용해서 촬영한 원본인데요. 예전부터 니콘은 마니아가 많았었지만 이 니콘 이미징 레시피로부터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선이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클라우드와 카메라를 연결을 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펌웨어 업데이트
업데이트나 사진 전송 이런 것들을 등록만 해놓으면 그때부터는 무선으로 가능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니콘 이미징 레시피인데, 또 전 세계의 유명한 작가들이 자기만의 레시피로 만들어 놓은 색감들을 니콘 이미징 레시피 홈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색감이 있습니다. 그대로 무선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지금 같은 영상도 보통은 제가 N록으로 사용을 하지만 니콘 이미징 레시피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원본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절차 없이 그냥 다운로드만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보정을 하지 않았지만 보정을 한 듯한 영상과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니콘 ZF에서 버전 3.0의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필름 그레인까지 생기면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카메라는 후 보정을 좀 염두해 둔 카메라라기보다는 내가 찍는 그 순간의 결정을 조금 더 중요시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니콘 이미징 레시피의 색감을 받아온 다음 내가 어느 정도 필름틱한 사진을 내고 싶다 라고 할 때는 그 필름의 강도가 작게, 중간, 크게, 그리고 그것도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후보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필름 그레인을 제가 영상에서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4K로 설정했을 때 활성화가 안 되는 걸 보니까, 또 이것도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카메라는 영상보다는 내가 사진으로 집중을 하겠다. 영상에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진 쪽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매력 있는 카메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ZA가 28135 렌즈를 리뷰를 할 때 프랑스에 가져갔었는데, 그때 ZF를 서브 카메라로 들고 가서 이미징 레시피를 이용해서 또 사진을 몇 장 찍은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Sleep talking with devils. They wrestle with my heartbeat to see what it is that moves me. And I don't wanna live here when nobody believes me. So take me to the ocean or give me your last kiss. ZF의 사용기를 이렇게 마쳤는데요. 니콘도 요즘에 영상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예전부터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영상 특화용 미러리스가 외부 레코더, 닌자 이런 것들을 연결해야지만 N로그를 촬영할 수 있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손쉽게 다 촬영을 하고 있으면서 레드를 인수를 하고 난 뒤에 나온 럿들 자체도 굉장히 예쁘고, ZR이나 ZA 같은 것들은 내장 니콘 N로우를 사용을 하면서 정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바디들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ZF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영상 특화보다는 사진만을 찍기 위한 바디로 제가 들고 다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카메라로 찍은 장례 사진 같은 경우에도 뭔가 상업틱한 것보다는 실제로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찍었던 것들 위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능적으로 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